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 PD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 말이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녀석입니다. 벤츠의 AMG, BMW M, 현대에는 또 N이 있죠. 각 브랜드마다의 고성능 디비전이 있잖아요. 캐딜락은 V라는 고성능 디비전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캐딜락 CT5V 블랙윙입니다. V라고 하면은 그냥 고성능이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다가 블랙윙까지 붙였다. 그래서 얘는 캐딜락 CT5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차를 딱 처음 조우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닛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 차 미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려 이 차의 보닛에는요 V8 6.2L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세그먼트의 자동차들 보면은 전후의 무게 배분을 위해서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잖아요. 서스펜션 마운트 뒤쪽으로 엔진을 좀 밀어 넣어서 무게 중심을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 차는 일단 보닛에 V8 엔진을 박아 놓은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전 이게 보닛이 닫히는 게 신기하거든요. 엔진이 엄청나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이 흡기 파이프의 두께 보세요. 이거 그냥 다른 긴 말 안 하고 이것만 보여드려도 이 차는 미쳤구나, 미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약간 구릿빛으로 되어 있는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V8 6.2L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브레이크, 제동을 감당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달려져 있는데 전륜의 타이어 사이즈가 275/35에 19인치, 후륜이 305/30에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말씀 하나만 드리자고 하면은요, 후륜구동입니다. 지금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이 거의 67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90kg/ms 넘어가는 그런 미친 엔진을 담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리고 트랙션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4륜 구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요, 후륜입니다. 미쳤죠? 네, 미친 차예요. 감성 자체가 BMW나 벤츠의 이런 고성능 모델보다는 아메리칸 머슬의 향기가 물씬 풍겨져 나오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인제 스피디움에서 시승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미친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오늘 인제 서킷에 처음으로 라이센스를 따러 왔습니다. 제 인제 서킷 풀 주행의 첫 모델을 후륜구동 670마력 91kg/ms 토크의 차량으로 하게 됐다는 점, 네, 많이 후달립니다. 많이 후달리고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제가 아마 이 차량의 모든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영역으로서 이 차를 서킷에서 주행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CT5V 블랙윙에는 V 모드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엔진 변속, 브레이크 피드백, 엔진 사운드, PTM, 이거는 전자제어거든요. 전자제어는 다 켜둘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초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강하게 물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설정에 맞게 세팅할 수 있다. 긴장되니까 땀나네. 어차피 저는 이 차의 성능을 다 못 살릴 거기 때문에 에어컨하고 통풍 시트 켜고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이센스 주행을 할 때도 느꼈지만은 시트 자체가 앉기도 사실 편하거든요. 세미 버킷 시트의 형상인데 코너를 돈다거나 했을 때는 나름 잘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첫 주행이니까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제 페이스에 맞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집중하다 보면은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차 엔진 출력이요 미쳤어요. 일단 대배기량 엔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터보가 아닌 슈퍼차저를 더했기 때문에
터보레그나 그런 느낌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초반부터 미친 듯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속 200 넘었고요. 오우, 횡지. 야, 이 무섭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브레이킹을 상당히 강하게 잡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지치거나 그러는 내색 없고요. 사실 가속 페달에 그렇게 힘을 주면서 주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 무섭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뭔가 리어의 그립을 잃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 차가 670마력의 뒷바퀴만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무서운 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라인을 희한하게 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곤 있는데 그냥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달리는 걸로. 아까 앞에 제 차가 차바사 형님이었는데 이제 처음이시라고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인스트럭터 분께서 동승하시긴 하셨는데 백점을 만들어 놓으셨네. 이 차량에는 이 LSD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출력의 뒷바퀴를 굴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뭔가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그러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출력이 좋기 때문에 리어의 그립만 가지고도 코너 탈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말씀하신 분들 어마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지금 무슨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에어컨 틀었는데도 땀이 절절 납니다. 절절 나. 지금 엄청나게 밟으면서 주행을 했잖아요. 근데 체감상 이 차 출력의 4분의 1도 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 섹션 주행이 더 있으니까 정신을 다시 차리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가 나 묶어서 풀어주질 않네. 첫 섹션을 돌고 난 다음에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조금 겁을 먹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출력이 너무 높은 차다 보니까 주행할 때 있어 갖고 살짝 겁은 나는데 그 부분은 되게 신기해요. 670마력을 온전히 뒷바퀴로만 보내주는데 너무나 안정적이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 차량에는 4세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서스펜션은 제일 하드하게 잡아놓고 주행을 했어요. 차의 롤이라든가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느낌은 일단 일절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하게 움직여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세션을 돌았는데 스티어링 휠이 알칸타라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데 마무리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두께, 그 다음에 그립감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좋다. 배기량이 깡패라고 우리가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가속 페달을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껏 밟아도 딜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이 풍부한 토크를 내주는 느낌. 토크가 일단 91kg 포스미터니까 뭐 말 다 했죠. 3600rpm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이 배기량이 원체 높으니까 저 RPM, 저 회전 구간에서도 풍부한 토크감을 내주고 상당히 높은 출력을 내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거나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이 차량에는 참고로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져 있거든요. V 모드로 했을 때 파워트레인의 반응 속도 이런 것들 가장 높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굳이 패들 시프트를 더 조작하면서 주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주행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내가 서킷을 주행하는 것을 차량에 내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현대 N 모델들 타면 우리나라 서킷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주행을 하면 뭐 횡지가 발생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서 이렇게 랩을 하나를 학습을 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정보 같은 거 받아보면은 속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뜬다고 해요. 두 번째 섹션 주행할 때는 이 기록하면서 주행해 볼 예정이고요. 참고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에는 없는 사양이라고 해요. 사전에 좀 차량을 들여와서 테스트를 하실 거 아니에요. 시승 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까지 다 모아서 지금 시승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 차량은 일단 국내 사양에는 없는 인테리어 색상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는 그래도 최대한 앞에 차량을 그래도 따라는 가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아까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에어컨 제일 낮게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차량의 출력의 한 4분의 1도 못 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고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틀고 달릴게요. 이번에는 전방에 우파 푸른 하늘 채널 차차 작가님인가요? 그분께서 지금 주행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도 제 앞에 여성 드라이버 분이 타고 계시고요.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못 맞추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PDR 기록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전자제어가 뭔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느껴지고요. 언더스티어. 와, 또다시 점백이 돼버렸네. 전자제어를 다 켜놓으니까 차라리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면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좀 페이스를 높여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네요. 어차피 제 주행 실력으로는 저분들을 잡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냥 저는 또 제 페이스대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치욕스럽네요. 치욕스러워. 야, 근데 진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진짜 믿을만 하네요. 방금 전에도 제가 코너 탈출 후에 가속 페달 전개를 너무 빠르게 했다라고 느껴졌는지 전자제어를 통해서 바로 팍 막아버립니다. 아까 혼자 겁먹어서 후륜구동이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흉폭한데 그래도 되게 친절해요. 이 인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고저차가 있어서 다음 코너가 잘 안 보여요. 저같이 초행자는 속도를 좀 내기가 어렵고 방금 전에도 일부러 페이스를 올려봤다가 앞에 바로 코너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처음엔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했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 하니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언더스티어에 대한 전자 반응, 오버스티어에 대한 전자 반응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자제어 테스트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패들 시프트를 전혀 사용 안 하고 차량이 변속을 하고 있는데 변속기 역시 횡지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변속 타이밍 등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라인을 정확하게 몰라서 계속 브레이크를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동을 강하게 많이 물리고 있는 편인데 확실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지치는 기색 없이 밀리는 기색 없이 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저는 벌써부터 진이 다 빠지거든요. 이게 에어컨을 틀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에너지가 계속 나와서 더운 거는 계속 더워요. 땀도 계속 나고. 그래도 가면 갈수록 이 차에 대해서 좀 겁이 났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전자제어 테스트만 했기 때문에 이 차의 전자제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짝 집어 던져도 좀 알아서 해주겠지. 방금 전에도 리어가 살짝 흐르려는 느낌이 있으니까 바로 전자제어로 잡아버렸습니다. 앞차 따라잡는 거는 글렀고요. 1등 차한테 따라잡히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룸미러 쪽으로 해서 코너 반대쪽 있잖아요. 1등 차가 보이거든요. 레드 플래그. 딱 적절한 타이밍에 레드 플래그가 떴습니다. 이런 고성능 차를 타고 주행을 한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군요. 근데 또 이럴 때 요철 지나갈 때 보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되다. 와,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진짜 운전 잘하는 분들이 진짜 차고 넘치네. 차고 넘쳐. 네, 이렇게 캐딜락 CT5V 블랙 윙 모델을 타봤습니다. 코너에서 차량의 하중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LSD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정보는요, 죄송한데 다른 채널 가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행사 와서 느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각보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마저도 670마력의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나가준다는 거, 되게 안정감 있게 말이죠. 이거는 운전 못하는 사람이 타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을 안 만들거든요.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칸 머슬의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죠. V8 6.2L의 슈퍼차저 91kg 포스미터 670마력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머슬 문화는 되게 무식하다. 옛날에 다찌 바이퍼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과부 제조기라는 그런 별명으로 부르던 때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가속 페달만 밟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보 차저가 아닌 슈퍼 차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배기링이잖아요. 초반부터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는 출력에 좀 무서워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코너링에서 이래저래 좀 삽질 좀 해보고 나면은 후륜 구동이긴 하지만은 좀 믿을만 하구나. 물론 이거는 차체 제어 장치를 모두 다 켜놨을 때 얘기입니다. 서킷이 초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운전을 그렇게 막 잘한다고 자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식한 아이는 아니다. 생각보다 스마트한 아이다. 이제는 이런 고성능 차보다는 당분간 이제 전륜 구동에 낮은 배기량의 차를 가지고 한 번씩 도전해보면서 저도 좀 실력을 쌓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승은 진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천장을 뚫어준 약간 그런 시승이었다.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승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번역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